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기 논이 있는데요. 아주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죠. 지난 가을에 제가 어느 시골에서 만난 풍경입니다. 채만식의 논 이야기입니다. 구한말은 대한제국 말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가 지났고 또 해방이 되었잖아요. 이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해방에 이르는 시기의 모순된 사회와 그 이기적 개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회도 잘못되었고 개인도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잡입니다. 국가의 존재 의미와 국민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구한말에서 해방에 이르는 시기, 모순된 사회와 이기적 개인 비판, 제만식 논이야기 해설. 가난한 농민들은 광복이 되어 국가가 새롭게 정비되면 자신들의 삶도 좋아지리라 기대했습니다. 지금 뭐 선거가 끝났다고 세상이 완전히 확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조선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아부를 일삼던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토지 정책 역시 기존의 친일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무상 몰수, 유상 분배의 방식으로 결정되어 무상으로 몰수하고 유상 분배했으니까 남는 장사죠. 가난한 농민들은 더욱 큰 실망감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인 한덕문을 통해 구한말 지배층의 수탈과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토지 수탈, 광복 직후 국가의 잘못된 토지 정책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허황된 꿈만 꾸며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이기적인 소시민의 삶도 함께 풍자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나는 게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려고 했다 합니다. 뉴질랜드 뭐 집과 땅값이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그 어떤 분의 글을 한번 봤는데 그 글에서도 그분은 뉴질랜드에 살다가 어, 우리나라로 돌아왔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그때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 나라에 어떻게 살라고 다른 사람 전부 이민 가려고 하는데 자 그렇게 하면서 말렸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나 개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개인을 위해 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나라가 자신을 위해 그런 이야기 생각나요. 국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국민들도 그 의식을 많이 바꾸어야 할 듯 합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김유정의 만무방, 채만식의 태평천하가 있습니다.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해방 직후 농촌을 배경으로 당대의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주인공 한덕문은 술과 노름으로 진 빚을 갚으려고 원래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는데 그것도 위로 빼앗기고 이러니까 술도 먹고 노름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판 땅을 해방이 되었으니 되찾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를 품고 그 기대가 좌절되자 왜곡된 역사의식을 표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해 그 자신에게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변함없이 지배층에 의해 소탈을 당해온 모습과 광복 이후 친일파와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와중에
여전히 소외된 처지에 놓인 상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작농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당시의 농민들에게 토지 분배 문제는 생존과도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한덕문이라는 인물 형상을 통해 표면적으로 개인의 소시민적 욕심과 어리석음을 풍자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해방 이후 여전히 민중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쪽만 편드는 국가가 아닌지 고민스럽습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무한말 한덕문의 아버지 한태수는 부지런한 농군으로 논 20가지기를 장만하였는데 고을원에 의해 동학난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논 13마지기를 빼앗깁니다. 나쁜 놈들이죠. 동학운동이 일어난 것도 결국 그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조병갑입니까? 그 고론이 너무 착취가 심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한덕문은 반소작농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고 살림도 현상유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과 술과 노름으로 인해 빚이 늘자 시세의 곱절을 준다는 일본인 길천에게 남은 7마지기를 마지기가 맷값 나무가 자라는 산입니다. 를 팔아버립니다. 근데 계획과 달리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시세가 올라버린 논을 되살 수 없게 되었고 그는 뒤늦게 속은 것으로 후회하지만 1인들이 쫓겨가면 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주위에 큰 소리칩니다. 마을 사람들 그의 허황된 생각을 비웃었으나 정말로 시간이 흘러 독립이 되자 한덕문은 논을 되찾게 되리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길선에게 함께 팔아넘겼던 맷같이 관리인에게 돈을 주고 사들인 영남의 수중에 넘어간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또 돈도 나라의 돈을 내고 논도 나라의 돈을 내고 사야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부장을 찾아갑니다.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한 한덕문은 독립이 되었을 때 만세를 안 부르기를 잘했다고 말합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인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태수는 한덕문의 아버지입니다. 건강한 농민으로 동학난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른에게 논 13마지기를 빼앗겼습니다. 한덕문은 한마을에서 일제강점기까지 가난한 농민이었고요. 일본이 망하자 일본인에게 판 논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토지 유상 분배 소식에 나라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보입니다. 역사의식이 모자란 이기주의자이고요. 한생원의 입을 통해 잘못된 토지 정책을 풍자함으로써 그래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것을 풍자했잖아요. 한생원은 풍자의 주체이지만 그 자신의 몰역사적 의식이 또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비꼬는 사람이 또 비꼬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소설이 또 있죠. 태만식의 치숙입니다. 치숙이는 조카가 아저씨를 비꼬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 또 조카를 비꼬는 거잖아요. 길천은 토지를 사들이고 고리 대금을 하면서 자작농을 없애는 일본인입니다. 영남은 길천으로부터 맷갓을 산 일로 인해서 한생원과 소유권 다툼을 벌이는 인물입니다.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인들이 달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생원은 어깨가 울쭉해집니다. 일본인에게 팔았던 땅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생각에 독립이 되었다는 그날은 만세를 부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저절로 만세 소리가 나오려 합니다. 신났죠? 한생원네는 아버지의 부지런함으로 10서너 마지기와 7마지기 2자리 논이 있었는데 한생원의 아버지를 동학잔당이라는 누명을 씌워 고을원이 10서너 마지기를 빼앗았습니다. 당시의 현실의 관리들의 부패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작품은 또 황새결송이라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소작농으로 전락한 한생원에게는 합방이 되어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뭐 일제강점기나 대한제국 말기나 똑같다 이거죠. 7마지기 맞아 한생원의 해픈 생활과 갑절이나 되는 가격 때문에 일본인 길천에게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빚도 갚고 남은 돈으로 논을 사려 했으나 일천이가 비싼 가격으로 사고 있어 수포로 돌아갑니다. 주변인들이 책망을 하자 일본인들이 쫓겨가면 내 땅이 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왕복이 되었지만 그의 희망은 이딘의 재산을 나라에서 도로 팔게 됨으로써 사라져 버립니다. 한생원은 자기는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고 독립되었다고 했을 때 만세 안 부르기를 잘했지라고 말합니다. 자, 시대별 한생원의 생각입니다. 구한말 한태수가 아버지죠. 누명을 쓰고 논을 빼앗겼잖아요. 나라는 백성에게 고통 주는 물건이라 생각했습니다. 한일 합방 때는 논 7마지기만 소유했죠. 13마지기 빼앗겼으니까요. 나라가 시원하게 잘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일본인 길천에게 7마지기를 팔아 넘겼습니다. 조선시대와 다를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달라질 것 없다고 생각하고 만세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의 땅을 두고 간다는 사실에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왕복 직후 이 속에 밝은 무리와 세력을 가진 이들이 땅을 차지하고 토지 유상 분배 정책을 알게 됩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만세 안 부르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논이야기에서 드러난 고달픈 농민들의 삶입니다. 땅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노는 삶 그 자체입니다. 구한 말에는 어른에게 억울하게 논을 뺏기면서 자장농에서 소장농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에게 얼마 남지 않는 논마저 팔아버리고 맙니다. 광복이 되자 한농문을 비롯한 농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농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광복이 되자 일본이 빼앗아갔던 논에 대한 소유권은 친일파 세력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이 작품은 농민들의 가장 절박한 삶의 문제가 광복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민들은 살기 어렵습니다. 자, 국가와 개인 모두를 향한 비판과 풍자입니다. 국가, 정부의 잘못된 토지 개혁 정책으로 친일파 부유층에게 땅이 친일파 부유층의 땅이 되었죠.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해방 후 달라지지 않는 국가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한덕문, 개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독립도 의미가 없다는 한동문의 사고방식은 그의 게으름과 어리석은 욕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죠. 한동문의 이기적인 태도도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구한말 부지런한 농군이었던 한덕문의 아버지는 10서너 마지기와 7마지기 두 자리의 논을 장만한다. 그러나 고로는 한덕문의 아버지에게서 동학잔당에 가입하였던 누명을 씌우고 옥에서 풀어준다는 조건을 내세워 10서마지기 논을 빼앗아 갑니다. 억울하게 논을 빼앗긴 한생원의 아버지, 나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죠. 이후 경술련이 되자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다. 1910년이죠. 억울하게 논을 빼앗긴 한덕문 아버지와 일본의 침략입니다. 자, 그런데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나 또 해방 후에나 한덕문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앞에서 정리를 좀 했지만은 본문은 블로그나 또 파일을 보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정리하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기입니다. 할래는 현대소설이고 풍자소설이고 단편소설입니다. 우리 최만식 하면은 풍자잖아요. 김유정 하면 해학이죠. 성격은 풍자적이고 비판적이고 고발적이고 사실적. 우리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실적 소설의 의미는 고발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실주의는 그 자체가 고발입니다. 주제는 광복 직후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타납니다. 국가보다는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나라도 비판하지만 한덕문도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죠. 비판하는 사람이 또 비판받아야 할 대상임을 보여줌으로써 또 비판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의식이 모자란 개인의 소시민성과
국가가 농민의 삶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풍자. 지금도 역사의식이 모자란 국민들이 많고요. 국가의 역할도 조금 그런 면이 있죠. 가정용 전기가 산업용 전기보다 많이 비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국민의 서민들의 그 돈을 해가지고 그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목이지만 그것도 좀 정리해봐야 할 때가 안 되나 싶습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던 농민들이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돈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고발입니다. 광복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활개를 치는 시대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간의 역전, 한생원 부자의 돈을 빼앗긴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입체적 구성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상징적 소재, 논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냉소적 의도를 통해 시대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토속어와 사투리, 군말 사용으로 언어적 풍자 효과를 높입니다.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인물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당시 시대의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개연성은 필연성이죠. 진짜 같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 바로 개연성입니다. 개연성을 부여합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